1784 스쿨혁명 창립 프로젝트 수업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 준비로 각 PC에, 학생용 PC에 소스 코드가 다운로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또 선생님이 USB에 하드웨어 연결 프로그램 및 학생용 소스 코드,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교사용 소스 코드까지도 다운로드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 1일차에 인터넷 및 노트북 환경을 사전에 테스트를 해주시고, 인터넷이 이제 2.4GHz와 5GHz로 나눠야 될 텐데, 어떻게 나누면 되는지 뒤에서 한번 설명드릴 테고요. 그리고 필요시에 노트북 환경이 정말 좋지 않다 싶을 때 필요시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뒤에서 다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로봇 조립하고 꾸미기 파트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로봇은 이렇게 세 종류가 있을 텐데, 급식 로봇, 도서관 로봇, 그리고 안내 로봇, 이렇게 세 종류가 있을 텐데, 만드는 과정, 코딩 과정, 활동까지도 모두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다만 차이점은 음성 인식 같은 경우에 첫 번째 급식 로봇은 4학년 일반 이렇게 말하면 그 위치에 가서 멈추는 콘텐츠고, 여기는 똑같은데 4학년 일반 대신 도서관 로봇은 그 어린 왕자라고 말하면 거기 가서 책을 찾아주는 형태고, 여기는 교무실 하면 교무실을 찾아주는 형태로 어, 인식하는 단어만 조금씩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교실에서 이 모든 로봇이 서로 섞여서 활동을 하게 되면 앞에서 진행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학급에서는 예를 들어서 급식 로봇으로 진행을 하고, 또 다른 학급에서는 뭐 도서관 로봇으로 진행하고, 또 다른 학급에서는 안내 로봇으로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수결로 선호하는 로봇을 선택해서 진행하고, 나머지는 집에 가서 사후 활동으로 또 연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립할 때 주의사항을 좀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여기 첫 번째, 어, 여기에서 건전지가 반드시 넣어 있어야 됩니다. 건전지를 또 넣었는데 건전지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못 연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전원 체크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도 잠깐 보자면, 자, 이게 지금 보는 컨트롤러인데, 건전지를 이쪽 면을 떼서 이렇게 건전지를 넣습니다. 건전지 들어있죠. 그리고 이게 전원을 이렇게 켜면 불이 들어오죠. 이렇게 해서 전원 체크만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안내사항은 이 부분인데, 여기 컨트롤러가 빠지는 부분, 이쪽으로 흰색 납작 60 블록이 붙어야 합니다. 앞뒤 방향이 달라지면 조립 후에 완전히 분해를 다시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7번, 8번 조립도에서 이 모터의 방향이 위아래를 뒤집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구멍이 4개, 3개, 3개 있는데 4개 있는 쪽이 위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쪽이 아래로 가도록 위아래를 뒤집어서 이 그 홀블럭과 모터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10번 조립도에서는 잘 아는 친구들은 여기서 벌써 선을 연결을 할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 1784 스쿨혁명에서는 여기에 종이 케이스를 씌우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 연결하지 말고 선은 뒤에서 한꺼번에 연결토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센서를 연결할 때 센서에 스티커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웹캠 화면에 가려가지고 보이지 않는데, 스티커 앞쪽에 이렇게 LED 블록, 적외선 센서, 컬러 센서 이런 식으로 이름이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적외선 센서 2개와 컬러 센서를 사용합니다. 다른 거 아니고 적외선 센서 2개와 컬러 센서를 또 케이블 방향은 이렇게 케이블이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번 조립도에 오면 여기에서 이제 종이 케이스를 전개도를 씌우게 될 텐데, 여기 핀이 있는 쪽을 먼저 끼우고 나머지 부분을 더 씌우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바퀴 연결할 때 지금 화면엔 표시하지 않았는데, 어, 캠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저는 지금 연결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휠의 평평한 면이 바깥쪽에 있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면 살짝 여기 공간이 살짝 아주 뜹니다. 그래서 아무리 눌러도 벽에 닿지 않아요. 모터에 닿지 않고 컨트롤러에 닿지 않습니다. 나탈이 없죠. 근데 얘를 간혹
움푹 파인 부분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모터에 이렇게 완벽하게 닿아버려요. 그래서 회전을 할 때 마찰 때문에 잘 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직진을 하는데 직진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한쪽이 현저하게 모터 회전이 느리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이 휠의 밋밋한 면이 바깥쪽으로 움푹 파인 면이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조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을 한번 연결을 해보죠. 먼저 PPT에서 한번 보고 그리고 실제 연결을 한번 해볼 텐데요. 모터를 먼저 연결을 하고요. 레프트 라이트. 자, 그리고 적외선 센서, 바닥에 있는 센서를 레프트 라이트 연결을 하고 다음 나머지 컬러 센서를 하나 연결을 하고 그 다음 LED를 연결을 합니다. 이거를 순서대로 종류별로 연결하지 않으면 선이 바뀔 수가 있어요. 바뀌면 제대로 동작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실제 카메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가까운 쪽으로 자, 모터 케이블을 레프트 그리고 이쪽으로 여기 라이트 연결했습니다. 초점이 조금 안 맞네요. 다음은 적외선 센서. 왼쪽 밑에 있는 이 적외선 센서를 1번 포트, 그리고 밑에 두 번째 있는 적외선 센서를 2번 포트. 그 다음 센서가 하나 남은 게 있죠. 점이 안 맞을까요? 네. 나머지 컬러 센서 하나를 여기 인풋 3번에 이렇게 꽂습니다. 꽂을 때도 이 케이블이 평평한 면이 위쪽입니다. 요 선이 보이는 면이 아래쪽이에요. 그래서 인풋 3에 이렇게 꽂고요. 나머지 LED도 왼쪽 LED를 아웃 1, 오른쪽 LED를 아웃 2에 꽂으면 네,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전두가 있고 없고 차이만 있지 나머지는 똑같죠? 이렇게 연결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조립은 벌써 끝났습니다. 이거 조립하는데 한 15분, 길어야 15분, 짧으면 10분 정도 소요될 거고요. 이때 천천히 진행을 해주세요. 다 모든 학생들이 한꺼번에 동시에 끝날 수 있도록 천천히 확인하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활동 한번 해볼 텐데요. 엔트리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엔트리 사이트에 들어갈 때 이 앞에 www를 치면 여기도 이게 잘못됐는데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이게 있어도 바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이게 playentry.org 여기가 정식 사이트 주소인데 우리가 흔히 이 앞에다 www를 쓰죠. 그럴 때 간혹 오작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www 없이 그냥 바로 playentry.org 슬래시 ws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똑같이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저 여기에 웨이라고 네, 웨일에서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play3.org 접속을 하면 네,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우리 그 AI 콘텐츠는 그리고 또 작품을 불러오고 저장하고 하는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개개인적으로 전부 다 회원 가입을 해주시고요. 여기 다 이런 거 동의 누르고 회원 가입하시면 되고 아니면 네이버 아이디가 있으면 바로 회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가입했나요? 그리고 나서 바로 로그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로그인을 하고 로그인하면 모든 준비가 끝납니다. 선생님들께서 혹시 이 화면을 보여줘야 될 때 화면이 너무 작다 싶으시면 이 블록만 키우고 싶다 그러면 여기 더하기를 누르면 블록을 키울 수 있죠. 이 메뉴 자체를 키우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위로 올리세요. 그럼 여기 메뉴도 자체적으로 커집니다. 블록도 이렇게 하면 적당한 크기로 조절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학생들이 엔트리를 뭐 사용을 해본 친구도 있고 안 해본 친구도 있을 텐데 보면 우리가 이 같은 블록끼리 색깔이 돼 있어요.
이제 워크북에 예를 들어서 이런 코드가 있다 싶을 때, 이동 방향이라는 블록이 어디 있지? 그러면 이 보라색을 찾아가면 됩니다. 이 보라색. 그럼 여기에 이동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요 10번 반복하기가 어디 있지? 그러면 여기 하늘색 여기 있는 거고, 시작하기 블록은 여기 연두색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밑으로 내리고 싶다 그러면 요 가운데 블록에 커서를 두고 휠을 이렇게 아래로 내리면 됩니다. 흐름, 움직임, 생김새 여러 개 있는데 우리는 이제 여기 인공지능 블록하고 하드웨어 블록, 한단 블록, 그리고 흐름 요 정도를 주로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붙이는데 이게 여기가 아니라 이 속으로 들어갔어야 됐어. 이걸 어떻게 떼죠? 두 번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떼고 밑에 거 떼서 위로 붙이고 안 보이네? 그러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옮기던지 아니면 여기서 마우스 클릭을 해서 코드 정리하기 하면 바닥에 있는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여기 위치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다. 그러면 다시 옮기면 되겠죠. 기본적인 사용법입니다. 지우고 싶다. 휴지통으로 넣으면 되고 휴지통은 오른쪽 아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에서 딜리트를 누르면 됩니다. 딜리트. 그렇죠? 이렇게 옮겨도 되고 복구하고 싶다. 컨트롤 Z 아니면 요거 앞으로, 뒤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탕화면에 있는 소스 코드를 불러올 때는 여기 디스크 모양 있죠? 여기 옆에 문서 모양 여기에서 오프라인 작품 불러오기에서 이제 바탕화면에 어떤 경로인지 알려주고 여기 소스 코드 오프라인 캠프 여기서 이제 이런 특정 소스 코드를 열기 하면 불러와집니다. 기본적인 사용법이었고요. 엔트리 기본적인 사용법이었고 바탕화면에 바로가기를 만들어서 쓸 수 있는데 학생들은 뭐 1회차 교육이기 때문에 안 해도 상관은 없고 선생님들께서는 거기는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바탕화면을 만들어 두면 자주 사용할 때는 편리합니다. 자, 장치 페어링을 한번 해볼 텐데요. 페어링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안내 동영상 어딘가에 20대 이상은 좀 문제 있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10대 이상인지 그런 표현이 있는데 잘못된 표현이고요. 저희 네오싱카 로봇은 100대 이상이 한 교실에 있어도 한 번에 다 페어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동영상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열어서 한번 같이 찍어 볼게요. 자, 동그리가 이렇게 있죠. 이런 동그리가 있습니다. 이 동글을 USB 포트에 이렇게 꽂아줍니다. USB 포트에 꽂아주면 띠링 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얘 컨트롤러의 전원을 이렇게 켜면 잠시 후에 이렇게 파란색 LED가 이렇게 켜집니다. 동그래도 파란색 LED가 이렇게 켜졌어요. 그러면 페어링은 끝난 겁니다. 로봇, 로봇과 동글의 페어링은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이제 안 되는 경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옆에 있는 친구랑 수업을 하다가 원래는 이게 내 동글인데 옆에 이렇게 막 있다가 잘못 끼우는 경우가 뭐 간혹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동글을 끼웠는데 그리고 전원을 켰는데 파란색 LED가 안 켜집니다. 자동으로 분명히 페어링이 된다고 했는데 페어링이 안 돼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가장 먼저는 옆 친구와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는 게 제일 빨라요. 다른 친구들이랑 뭐 섞일 일이 없잖아요. 옆 친구랑 바뀌었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여기 볼펜이나 이런 걸로 뾰족한 걸로 여기 스위치를 누릅니다. 얘는 지금은 손으로는 안 닿아요. 볼펜이 없다 그러면 여기 OTG에 마이크로 오핀 쪽 여기 뾰족한 부분이 여기 쏙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예, 이렇게 깜빡깜빡일 때 이렇게 가까이 가져도 되면 뒤집어서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 LED가 켜지죠. 이러면 다시 페어링이 됐습니다. 아까는 이 동글과 같이 페어링이 돼 있었는데 지금 페어링이 바뀐 거예요. 이 동글도 그러면 옆 친구도 다시 페어링을 해야겠죠. 만약에 바뀌었을 경우에 대처법을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페어링을 하고 나서 지금 페어링은 이제 동글과 그 우리 네오신카 로봇의 무선 통신 자체가 연결이 된 건데 이게 엔트리와도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엔트리에서는 이런 연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에 커서를 두고 휠을 쭉 내리면 하드웨어 있습니다. 하드웨어 연결 프로그램 열기를 누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드웨어 연결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최초에 설치하는 곳에는 이게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미설치 안내 팝업이 뜹니다. 연결 프로그램 설치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180메가 정도 되기 때문에 사전에 좀 설치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USB에 이 설치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됐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오른쪽 위에 싱카, 한글로 싱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네오 싱카라고 하나 있고 싱카포 클라우드 PC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클라우드 PC는 학교에서 본체를 클라우드로 하나만 두고 각각의 학생 자리에는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이런 것만 있는 PC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노트북에서는 이걸 사용합니다.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연결 성공이라고 떠요. 그럼 끝났습니다. 근데 이때 여기 X를 눌러버리면 연결 프로그램 자체를 지워버리는 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최소화해 두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엔트리 사이트에 이렇게 여기에 아까는 이 블록이 없었거든요. 청록색 블록이 없었는데 하드웨어 전용 블록들이 생깁니다. 자, 이제 안 되는 경우들 몇 가지 살펴볼게요. 이 블록 연결 성공이라고 분명히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연결 성공이라고 나왔는데 여기를 보니까 이 블록이 안 보여. 대신 여기 위에 하드웨어 연결하기라는 메뉴가 하나 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걔를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PPT 자료에서 보면 여기 하드웨어 연결하기라고 하는 걸 클릭해 주시면 되고 또 우리 웨일북일 상당수 학교에서는 웨일북을 사용할 텐데 웨일북에서는 이 연결 프로그램 열기가 아니라 브라우저로 연결하기를 클릭해서 연결하시면 됩니다. 연결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네오싱카를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어, 아까 이 하드웨어 연결하기 클릭하는 부분 설명드렸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여기가 연결 대기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최초 한 번 처음 하는 경우에만 이런 문제가 해당되는데 드라이버 설치가 안 되는 PC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 드라이버 설치를 한번 딱 클릭을 하면 이렇게 드라이버 관련한 팝업이 뜹니다. 다음 누르면 몇 번 얼마 시간 걸리지 않아서 이 드라이버가 자동으로 설치되면서 이렇게 연결 성공으로 이라고 뜹니다. 그 외에 나머지 다 이상이 없는데 연결 성공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브라우저를 종료한 다음에 다시 실행하시면 대부분 다 해결됩니다. 어, 하드웨어 연결에서는 특정 한두 개 노트북 말고는 거의 문제될 일이 없을 건데 이런 예외 사항까지도 미리 알고 계셔야 당황하지 않고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드웨어 센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밑에 있어요. 여기 물결무늬로 되어 있는 물결무늬라고 할까요? 아무튼 요거를 클릭하면 요 센서 값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인풋 1, 2, 3번 밑에 이렇게 있죠. 얘도 이 컨트롤 휠 누르면 이렇게 크기를 좀 다양하게 볼 수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100% 사이즈가 이 정도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인풋 1과 2에는 우리 적외선 센서를 꽂아놨죠. 그리고 인풋 3에는 컬러 센서를 꽂아놨습니다. 얘가 잘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는 여기 있는 값으로 판단을 하면 되는데 이 값이 뭘 의미하는지는 나중에 뒤에서 보겠습니다. 근데 로봇을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들어보면 이렇게 위로 들었을 때는 지금 센서 값이 다 0이 되죠. 근데 바닥에 내려놨더니 저는 지금 밝은 바닥 책상이라서 센서 값이 60, 70, 뭐 40 요 정도 값이 뜨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어떤 값이 떠야 정상입니다. 네. 그리고 네, 드라이버 설치한 부분 했고요. 이제 로봇을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처음에 로봇 전진이라는 블록 하나 가지고 해볼 텐데요. 여기 하드웨어 카테고리에서 가운데쯤 보면 로봇 전진이라고 하는 블록이 하나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놓고 시작하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로봇이 움직여요. 카메라를 들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시작하기를 한번 누르면 네, 멈출 때는 이 화면에서 정지하기를 누르면 멈춥니다. 간단하죠? 가장 간단한 이 블록으로 로봇을 제어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방향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후진, 좌회전, 우회전 이걸 바꿔서 이렇게 다시 시작해 보시면 지금 좌회전 했죠? 이렇게 좌회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네, 좌회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정지하고요. 이번에는 모터를 각각 제어할 수 있는 블록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 모터 회전하기라는 블록이 있어요. 얘는 아까 이 로봇이라는 명령어는 방향만 설정할 수 있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어느 쪽 모터를 제어할지 그 모터를 앞으로 뒤로 움직이는 방향을 설정하고 이건 속도를 설정하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움직이는 시간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2초라고 하면 앞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2초로 갑니다. 아까보다 더 빠르거든요. 이 실습할 때는 로봇이 반드시 바닥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책상 위에 있으면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아요. 지금 어느 정도로 속도가 빠르냐면 한번 카메라를 켜고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한번 눌러볼게요. 아까보다 훨씬 빠르죠. 자, 이번에는 이 양쪽 모터를 왼쪽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빠른 속도로 제어가 돼요. 이 정도로 빠른 속도로 제어되는 게 책상 위에서 움직인다 그러면 분명히 떨어집니다. 일단 로봇은 반드시 바닥에 두고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하면 계속 움직이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는 왼쪽 모터만 앞으로, 왼쪽 모터를 앞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되죠? 오른쪽 모터는 그대로 멈춰 있고, 왼쪽 모터만 앞으로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아까는 제자리에서 돌았는데 이번에는 오른쪽 바퀴를 축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을 하죠. 그래서 움직임이 조금 다릅니다. 아니면 왼쪽 모터는 앞으로 100%로 움직이고 코드를 복사할 일 있으면 마우스 우클릭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모터를 앞으로 한 40%이 정도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카메라를 켜서 한번 볼까요? 살짝 오른쪽으로 휘어갈 것 같은데 그렇죠? 시작하기 이거 네 차이가 많이 나네요. 100%와 80% 했더니 이 정도 됩니다. 대신 조금 바꿔볼게요. 60 60대 40 정도라면 어떻게 될지 한번 볼까요? 오른쪽으로 휘죠. 즉, 이 블록으로는 네, 이 블록으로는 각각 움직이는 모터의 방향, 속도,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엔트리에서는 이게 순차로 처리되는데, 자, 보시면 양쪽 모터를 앞으로 2초, 양쪽 모터를 뒤로 2초, 뒤로, 뒤로 40%로 1초,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앞으로 2초 가고, 그 다음 뒤로 1초 가고 멈춥니다. 위에서 밑으로 순차 실행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2초, 뒤로 1초, 멈춤. 그렇죠? 이 블록을 이제 여기에다가 계속 반복하기를 이렇게 넣는다 그러면 그럼 앞으로 뒤로를 계속 반복하는 형태가 되겠죠. 아니면 특정 조건에서 센서가 작동하면 동작하기 없다. 그럼 이런 식으로 코딩이 되겠죠. 그래서 순차로 처리하는데
그 순차를 반복과 조건문을 이용해서 하나하나 만든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선생님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다 앞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냥 단순 제어였는데 우리 그 싱카는 자율주행을 기본으로 합니다. 도로를 따라가는 자동으로 따라가는 형태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자율주행을 하려면 코드가 좀 복잡한데 그 코딩하다가 우리 아무것도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차로 유지 보조라는 간단한 명령어 하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블록 다 없이 차로를 유지하며 이렇게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구분도로든 아니면 이렇게 구분도로 아니면 직선 1차로 도로인데 살짝 꺾인 도로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면 이 위에서 이렇게 차로를 유지하며 자율주행 이 블록을 가지고 이렇게 작동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길을 따라서 움직이는 자동으로 움직이는 로봇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속도를 한번 바꿔볼까요? 지금 60% 속도였는데 얘를 100% 이게 100% 속도예요. 아까 그 모터 명령어의 100%보다는 조금 느리죠. 그렇게 엄청 빠르게 가면 길을 이탈할 확률이 높아서 이 정도 속도가 자율주행의 최고 속도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서 합치면 이런 도로도 만들 수 있겠죠. 이 종이맵을 지날 때 여기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테이프를 떼도 계속 붙어 있을 수 있는, 종이가 찢어지지 않는 그런 테이프가 혹시 있다면, 준비하실 수 있다면, 이런 데 살짝살짝 붙여주시면,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라면, 제가 경기장 하나 좀 준비해 볼 텐데, 네, 이런 식으로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서 빙글빙글 도는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이쯤 오면 학생들이 이제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이 활동을 그냥 짧게 지나가지 마시고, 그냥 재밌게 응용하는 형태로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이 의미하는 게 뭔지 설명을 하시면서 진행을 할 텐데, 여기 설명하자면, 미래 도시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표집하는 도로의 그 앞에 운전자가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있는데, 미래 도시에서는 도로 바닥에 이렇게 컬러 LED로 표시를 한다라는 가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이면 일시정지, 노란색이면 어린이 보호구역, 파란색이면 고속도로 이런 식으로 속도가 자동으로 바뀔 수 있게끔 그런 표지판 역할을 하는데 여기를 코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뒷부분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심화 활동을 한번 해볼게요. 심화 활동 코딩하면 아이들이 정작 메인 활동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말 그대로 심화 활동입니다. 그래서 얘는 불러와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작품 불러오기 여기 보면 소스 코드에 제가 여기 교사용 정답에 넣어놨습니다. 네, 이거를 학생들 컴퓨터에도 다 그냥 배포를 해놔도 좋을 것 같아요. LED 제어를 업로드를 합니다. 그러면 센서가 0이면 0이 뭘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0이면 LED를 끄고 아니면 그러니까 0이 아니면 LED를 켜라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센서가 0인가요? 센서가 0이 아니죠. 근데 언제 0이 되냐면 자 이번에도 또 카메라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지금 센서가 0이 아닌데 이렇게 들었더니 센서가 0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로봇을 들면 로봇을 들면 LED를 끄고 바닥에 내려놓으면 LED를 켜라 이 말이 되는 겁니다. 한번 시작해서 볼게요. 바닥에 내려놨더니 LED가 켜졌어요. 들었더니 LED가 꺼진대요. 그렇죠? 네, 이게 심화활동 LED 제어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심화활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버저 제어. 코드를 한번 볼까요? 도, 미, 솔, 그 다음 인, 일, 센서로 버저 올리기. 우리 센서가 값이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바닥 환경에 따라서 미세하게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버저가 울리는 소리를 한번 달라지는 걸 볼게요. 시작하기. 띠디디 이렇게 소리가 뭔가 나죠. 근데 바닥을 이렇게 움직여보면 소리가 계속 달라지죠. 근데 여기에서 0.2초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0.5초 아니면 혹은 1초 이런 식으로 좀 바꿔보시면 아까랑 조금 템포가 달라지죠? 이걸로 각자 템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버드 제어를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율주행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그 원형 경기장 만들어 놨었죠. 그 원형 경기장에서 처음에는 60% 속도로 가다가 노란색 블록을 만나면 30%로 가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30으로 그리고 고속도로 파란색에서는 100%로 주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로봇을 올리고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지금 빨간색은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빨간색은 그냥 스킵할 겁니다. 그러면 빨간색은 그냥 스킵하고 노란색을 지날 때는 속도가 줄었죠. 그리고 파란색을 지났더니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원형 경기장을 돌면서 릴레이 경기를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릴레이 경기라기보다는 어떤 기차처럼 이렇게 다 쭉 따라다니는 형태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나중에 이제 4차 네 번째 시간 응용 활동 하실 때 이 똑같은 기능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자꾸 카메라 초점이 잘 안 맞네요. 여기에 모드를 누르면 프로그램 모드로 바뀝니다. 프로그램 모드에서 이 더하기를 눌러서 2번 프로그램 있죠. 이 2번 프로그램이 지금처럼 자율주행하는데 속도를 바꾸는 형태예요. 그래서 얘를 한번 실행을 하면 이건 재밌는 게 이 빨간 쪽에서부터 시작하면 얘를 무시를 하고 노란색은 일시정지 했다가 파란색에서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근데 이렇게 반대로 오는 경우, 파란색부터 오는 경우에는 파란색은 빠르게, 노란색은 천천히, 빨간색은 일시정지로 이 두 개 값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대체 프로그램으로 이 내장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그러면 뭐 이 코드 없어도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팁으로 또 말씀드리면 이렇게 프로그램 모드에서는 엔트리로 아무리 해봐야 실행이 안 됩니다. 자, 우리 엔트리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시작하기를 눌러도 로봇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 안 돼요. LED 깜빡이기만 해요. 그럴 때는 모드가 뭘로 되어 있는지 보시고 우리 코딩 모드로 바꿔야 돼요. 근데 여기에 전개도가 씌워 있어서 모드가 뭘로 되어 있는지 잘 안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면 항상 코딩 모드로 초기화가 됩니다. 그리고 페어링이야 잠시 기다리면 이렇게 자동으로 되니까 껐다 켜도 그 부분은 뭐 문제 없습니다. 그 뭐 페어링이 다시 끊기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심화 활동 1, 2, 3까지 해서 1, 2, 3까지 해서 창의 활동 1, 2, 2차 시가 끝납니다. 창의 활동 1, 2차 시가 끝나요. 그리고 나중에 창의 활동 4차 시에는 혹시 뭐 특별히 할 게 없다 싶으시면 이렇게 대형 맵을 만들어서 책상을 바깥쪽으로 다 밀어놓고 가운데에 혹은 뒤쪽에 가운데에 이렇게 큰 경기장을 하나 만들어 놓고 얘를 이제 밀리지 않게끔 테이프로 붙이는 작업, 길 만드는 작업들을 하시고 꼭 이런 형태는 아니어도 좋아요. 그리고 나서 아까처럼 내장 프로그램 2번 혹은 좀 전에 심화 활동 3번
이런 걸 이용해서 여기서 자율주행하는 걸 창의활동 4차 시에 한번 해봐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다 동영상을 찍게 해서 엄마께 뭐 보내준다든지 친구한테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유튜브에 올린다든지 이런 식의 활동으로 풀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창의 활동인데요. 이건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창의 프로젝트 3차 시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1, 2차 시는 그냥 단순히 로봇 제어 역할이었다면 3차 시에서 비로소 이제 AI 활용 콘텐츠가 들어갑니다. 여기가 메인이죠. 근데 메인인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일부 학생들에 따라서는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천천히 진행돼야 되고 또 여기에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막 코딩에 집중하고 그러지 마시고 좀 코딩을 어려워한다 그러면 교사용 소스 코드 불러와서 체험식으로 하고 아니면 선생님 컴퓨터에 연결해서 체험식으로 하고 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린 초등학교라는 컨셉이고요. 그래서 교무실로 안내해주는 로봇, 아니면 급식을 배달해주는 로봇, 아니면 어린 왕자를 책을 찾아주는 로봇 이런 식의 학교를 인공지능으로 바꾸는 형태의 컨셉트입니다. 어, 인공지능 급식차를 만들어 보는 거를 메인으로 할 텐데요. 나머지 활동은 이제 도서관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길 안내 로봇도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대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장이 하나 필요합니다. 기존에 있던 자료들 좀 정리해볼게요. 맵 정리 좀 하고, 죄송합니다. 미리 세팅을 해놨어야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맵을 준비를 했습니다. 맵이 있고, 로봇이 이렇게 4학년 3반, 2반, 1반 써 있는 이 복도에 이렇게 자리하게 됩니다. 얘를 가지고 연결은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고요. 오프라인 작품을 불러오는데 학생용 소스 코드 인공지능 급식차를 불러옵니다. 제가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자, 하드웨어 연결되어 있죠. 오프라인 작품 불러오기 그리고 학생용 인공지능 급식차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아이들이 잘 못 따라온다 그러면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인공지능 급식차 교사용 소스 코드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학생용 소스 코드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카메라 기능을 로딩해야 돼서 처음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이렇게 비디오 감지 블록을 로딩하는데 일부 컴퓨터에서는 이게 시간이 뭐 2분 이렇게 걸릴 수도 있어요. 그냥 여유를 가지고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되고요. 또 인터넷 환경에 따라 조금 속도가 다르기도 합니다. 네, 로딩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장면이 두 개가 있거든요. 장면 1과 2. 장면 1이 우리 음성으로 제어하는 부분이고 장면 2가 이제 인공지능 학습으로 머신러닝으로 제어하는 부분입니다. 장면 1에서 코딩을 할 텐데 코드가 굉장히 길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코딩해? 복잡해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단순합니다. 세 개 영역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음성 인식 기능인데 인공지능이 어디로 급식을 배달할까요? 라고 물으면 그러면 뭘 해야 되죠? 우리가 말을 할 텐데 뭐 4학년 1반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 말하는 걸 인식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식하기 블록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이 음성은 주파수 파형인데 이 주파수를 파장을 문자로 텍스트로 바꾼 이것도 이제 인공지능 블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요게 이제 뭐 4학년 일반으로 급식을 배달합니다 말하고 나서 여기에다가 자율주행 명령어를 넣는 거죠. 이렇게 세 개 있습니다. 이 세 개, 이 세 개를 직접 한번 코딩을 해볼게요. 자, 어디로 급식을 배달할까요? 요 밑에다가 뭐 들어가야 된다고 했었죠? 인공지능 블록에서 음성 인식하기를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껴놨습니다. 그리고 목적지가 어디냐면 음성을 문자로 바꾼 값. 그러니까 4학년 1반 하면 이거를 텍스트로 표현해 준 값. 그리고 나서 배달합니다 라고 말 나오고 자율주행 블록을 이렇게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뒷부분 코딩은 안 했지만 여기 한번 작동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자, 작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를 누르면 어디로 급식을 배달할까요? 4학년 1반 4학년 1반으로 급식을 배달합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엉뚱한 얘기들이 나와요. 왜냐면 이 목적지 설정을 안 해줬기 때문이거든요. 자, 이 부분도 한번 코딩을 해볼게요. 그래서 자, 두 번째 영역이 이제 목적지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지금 비어 있어요. 근데 4학년 1반, 4학년 2반, 4학년 3반으로 텍스트를 쓰고요. 목적지가 여기다. 그리고 다시 이 맵을 보면 여기 4학년 3반 여기 앞에는 빨간색이 돼 있고 4학년 2반은 노란색, 4학년 1반은 초록색이 돼 있죠. 여기 로봇 밑에 있는 요 컬러 센서, 여기 빛이 나오는 요 부분이 컬러 센서인데 컬러 센서가 여기 컬러를 감지해서 해당 위치에서 멈추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또 똑같이 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4학년 1반, 그리고 여기가 4학년 2반, 여기가 4학년 3반. 그리고 여기에 보면 컬러 센서 블록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인풋 3, 컬러 센서는 인풋 3입니다. 4학년 1반이 무슨 색깔이었냐면 여기가 녹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된 영역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나오죠. 얘에서 마우스 우클릭하면 코드를 복사할 수 있어요. 4학년 2반은 노란색입니다. 또 복사를 해볼까요? 다음 4학년 3반은 빨강색입니다. 목적지 설정이 끝났습니다. 이 블록이 6개였는데 사실은 이게 한 세트죠. 그래서 지금 많이 코딩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도착지를 설정하는 겁니다. 자율주행을 어디서 멈추냐면 아까 4학년 1반, 2반, 3반이 딱 되면 목적지 가면 멈춥니다. 그리고 엉뚱한 걸 말할 수 있겠죠. 4학년 1반, 2반, 3반이 아니라 다른 교실 혹은 다른 말을 인식하면 처음부터 다시 실행을 하게 하는 블록을 여기다 껴놨습니다. 여기다가 처음 여기 흐름 영역에 가보면 처음부터 다시 실행하기가 있어요. 얘를 이렇게 처음부터 다시 실행하기 여기다 넣고 그 다음 여기에다가 자율주행 중지를 넣습니다. 자율주행 중지. 자, 이렇게 하면 원래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데 일부 PC에서 잘 못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얘를 빼도 됩니다. 어떤 데는 얘가 있어야 잘 된 데가 있고 여기에서 아니면 해서 어떤 데는 이게 자율주행 중지가 없어야 잘 되는 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카메라 활성화한 다음 다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내가 말한 거 텍스트가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 목적지라고 하는 부분 있죠? 여기에 나타납니다. 자, 볼게요. 어디로 급식을 배달할까요? 4학년 1반 4학년 여기 1반으로 급식을 배달합니다. 여기 나타나는데 엉뚱하게 인식하면 어디로 급식을 배달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으로 급식을 이렇게 여기에 배달합니다. 나타나요. 근데 저는 지금 혼자 있어서 굉장히 잘 되죠. 근데 우리 그 실습할 때, 수업할 때는 한 교실에 여러 명이 있고 또 마스크를 쓰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인식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식을 잘 하게 하는 방법은 자, 우리가 여기 로봇이 있다 보니까 로봇에다 대고 이렇게 4학년 1반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이크는 지금 이 로봇에 있는 게 아니고 마이크랑 스피커가 이 노트북에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마이크가 있고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얘 스피커도 켜줘야 되고 소리가 안 나요. 그러면 얘 스피커를 켜줘야 돼요. 마이크 인식이 잘 안 돼요. 마이크 쪽에 대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이크 쪽에 대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지금 저는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있잖아요.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어디로 급식을 배달할까요? 4학년 1반,
4학년 1반 이것도 인식 잘 안 의료 해요. 근데 급식을 실제적으로 배달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하면 어, 이 음성입 주파수 파장이 잘 형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얘를 4학년 일반으로 인식 잘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살짝 내리고 마이크 앞에서 4학년 일반 얘기하고 다시 쓰고 하는 식으로 안내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썰이 길었고요. 여기서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제일 가까운데 그냥 4학년 3반으로 해볼게요. 어디로 급식을 배달할까요? 4학년 3반. 4학년 3반 의료 급식을 배달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네, 이렇게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라고 해서 안내를 해주죠. 네,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4학년 1반도 해보고 2반도 해보고 3반도 해보는데 잘 안 되면 시작하기 정지하기를 눌러서 한 번 정도는 실습해 볼 수 있게끔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3차 시의 첫 번째 활동이 끝났어요. 간단합니다. 그렇죠? 주의사항은 아까 여기 4학년 1반, 2반, 3반 할 때 여기 띄어쓰기를 해주셔야 되는 게 내가 말하는 걸 AI가 4학년 띄고 1반으로 여기서 인식을 해요. 근데 내가 여기서 붙였으면 이걸 같은 걸로 인식을 못 합니다. 그래서 여기 띄어쓰기 잘 해주셔야 되고, 여기 인풋 3이라는 거 확인해 주셔야 되고, 블록이 제 위치에 꽂혀졌는지. 그리고 여기를 가끔 이걸 타이핑하는 경우가 있어요. 음성을 문자로 그러니까 이렇게 타이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다른 거예요. 얘는 그냥 텍스트고, 그게 아니라 얘는 AI 블록이에요. 얘가 음성을 문자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 동그란 보라색 블록이. 그러니까 요거 주의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특별한 내용은 이제 없고, 이번에는 학습, 인공지능 학습 한번 해볼게요. 급식차는 1반, 2반, 3반 이 숫자를 학습할 거고요. 그리고 도서관 로봇은 이렇게 어린 왕자 좁은 눈 빨강머리엔 이렇게 텍스트를 학습할 거고, 기란레 로봇은 이렇게 교무실, 컴퓨터실, 학생 휴게실 텍스트를 어, 학습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미지를 학습하는 거예요. 이미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1이라는 숫자로 인식하지 않고 그냥 검은색 이렇게 생긴 모양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2자와 3자는 사실 비슷하죠. 윗부분이.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도 얼핏 보면 검은색이 가운데 몇 조금 있네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얘가 여백이 없이 꽉 차게 해야 그나마 학습이 좀 잘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요걸 한번 이렇게 생긴 여기 오른쪽이 잘렸는데 요 1반, 2반, 3반 이 내용이 부록에 있어요. 워크북 학생용 워크북 부록에 있으니까 이걸 잘라서 쓰면 되는데 이걸 학습할 때는 최대한 크게 학습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저랑 같이 한번 해볼 거라서 자, 장면 2에 가서 여기 인공지능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모델 학습하기가 있죠. 근데 이미 해본 사람들은 여기에 그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나의 모델이 있어요. 근데 나의 모델을 쓰는 게 아니고 여기 새로 만들기에서 이미지 학습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그 텍스트 학습하기로 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 텍스트는 그룹화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긍정이라는 단어를 좋아, 좋아요, 네, 예스 이런 거를 해놓고 이거는 긍정이야 이렇게 텍스트를 분류하는 거지 텍스트 자체를 구분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미지 학습을 할 거고 그리고 간혹 요 이미지 학습이 안 되는 경우가 언제냐면 요 모델이 10개가 있을 때 그럴 때는 신규 모델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여기 비활성화 모델 보기에서 요거를 체크를 해제하시고 X를 눌러서 지워줘야 돼요. 그래서 활성화된 그 내 모델이 9개 이하가 되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자, 새로 만들기, 학습하기. 모델 이름은 교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래스에 4학년 1반, 여기 똑같이 띄어쓰기 4학년 2반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2반, 4학년 3반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할 거예요. 1반, 2반, 3반 데이터가 아닌 그냥 평상시에 내가 이렇게 있을 때 혹은 뭐 종이를 가까이 가져가는 그 순간 이런 것들은 대기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대기. 네, 카메라를 오른쪽 하단에 띄우면서 이 웹캠을 또 사용하려고 했더니 두 개 지원이 안 돼서 오른쪽 밑에 있는 카메라는 지웠습니다. 자, 이렇게 클래스를 다 만들었으면 여기에 이제 업로드로 돼 있던 걸 촬영으로 바꿉니다. 촬영으로 바꾸고 여기다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데요. 지금 4학년 일반 데이터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꽉 찬 형태여야 됩니다. 요 애를 이렇게 한 20개 정도 딱 20개가 맞아야 되는 건 아니고 20개 정도에서 입력을 하는데 이렇게 살펴보세요. 그래서 일반이 아닌 게 뭐 있나? 잘못된 게 있으면 삭제합니다. 자, 이번엔 2반. 2반을 이렇게 해놓고 빠르게 클릭합니다. 얘도 한 20개 정도 입력을 하고요. 3반. 이때 손이나 아니면 뭐 다른 여백이 보이지 않게끔 이렇게 꽉 차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3반. 그리고 대기는 그냥 빈 모습. 이렇게 나의 빈 모습. 그리고 종이를 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가는 동안 이거는 1반, 2반, 3반 아니야. 이건 그냥 나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델 학습하기를 클릭합니다. 카메라 안 뜨는 경우는 제가 이거 끝나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럼 처음에 1, 2 이렇게 나오는데 뒤로 갈수록 속도가 좀 빨라지고요. 여기 모델 학습하기 말고 그 바깥 영역에 있는 거, 이 그래프도 좋고요. 얘를 클릭을 하면 학습 상태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프가 1에 가까이 돼 있으면 학습이 잘 된 겁니다. 그래서 얘를 촬영이라고 바꿔놓고 이렇게 가까이 가보면 지금은 대기라고 뜨죠 여기에 대기 가까이 이렇게 갔더니 한번 자 이랬더니 1반으로 뜨죠 2반으로 뜨죠 3반으로 잘 뜨죠 요런 건 대기 잘 구분을 하네요 이렇게 해놓고 입력하기 누르면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돼요 그럼 여기에 학습한 모델로 분류하기 이런 이미지 모델이라는 분류 블록들이 새로 생깁니다 자, 이제 그 카메라가 안 되는 경우들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음, 죄송합니다. 이거 먼저 실습 한번 해놓고 할게요. 실습하고 카메라가 안 되는 경우의 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쭉 입력을 하고, 그죠,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블럭을 채워넣는 건데, 이 블럭들은 앞에서 했던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 아까 그 음성 인식할 때는 이게 요 두 개, 1번, 2번에 해당되는 블록이 음성 인식하기였고요. 그거를 지금 비디오화면 보이기와 비교화면을 학습한 모델로 분류 시작하기로 대체한 겁니다. 아까 우리 학습한 거와 비교하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비교를 하고 나서 제가 비교를 했어요. 화면에 내 데이터를 주고 비교를 하고 나서 그걸 내려오는 그 순간 혹시라도 그 오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2초라는 틈을 좀 뒀고요. 그리고 나서 어, 대기가 아니가가 될 때까지 기다리기가 무슨 말이냐면 4학년 1반, 2반, 기본적으로는 다 대기로 돼 있잖아요. 근데 대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즉, 학습한 모델 4학년 1반, 2반, 3반 중에 하나가 될 때까지 기다리기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목적지를 아까는 우리 음성 인식한 그거를 텍스트로 변환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비디오 화면을 분류한 결과를 목적지로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얘가 좀 길죠? 얘 만드는 방법 실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장면 2에서 어디로 배달할까요? 요 뒤에다가 아까 뭐였죠? 비디오 화면 보이기. 그렇죠? 그 다음 비디오 화면을 학습한 모델로 분류 시작하기였습니다. 그 다음 뭐였죠? 분류 결과로 목적지를 정합니다. 그렇죠? 그 사이에 요 두 개가 더 들어가야죠. 여기다가 2초
2초 기다리기. 자, 여기가 중요한데 참이 될 때까지 기다리기를 먼저 넣어놓고 그리고 뭐였냐면 요 참이 아니다라는 파란색 블록 있죠. 여기 어디 있냐면 판단에 가면 참이 아니다가 있습니다. 얘를 사이에다 이렇게 껴놓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요 참은 뭐였냐면 인공지능에서 분류 결과가 4학년 일반인가 이렇게 4학년 일반이 아니고 대기인가가 아니다가 될 때까지 기다리기. 자, 그럼 추가하는 블록들을 한번 볼까요? 비교하면 보이기, 분류 시작하기. 비교하면 보이기, 분류 시작하기. 2초 기다리기, 대기가 아닐 때까지 기다리기. 그렇죠? 2초 기다리기, 대기가 아닐 때까지 기다리기. 마지막에 목적지를 분류 결과로 정하기. 이러면 끝났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밑에 있던 거랑 코드가 똑같아요. 자, 여기에서 작동까지 바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카메라를 하나 켜고, 이렇게 있죠? 여기에다가 자, 시작하기. 어디로 급식을 배달할까요? 자, 이제 이렇게 나오는 상인 1번 으로 급식을 배달합니다. 카메라가 지금 전면 카메라가 안 나타나고 엉뚱하게 나타났어요. 분명히 난 요 전면 카메라를 써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여기 맨 위에다가 카메라를 바꿔주는 블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 카메라가 안 나와요. 노트북 카메라, 전면 카메라가 안 나와요. 그러면 저는 지금 카메라 되게 많거든요. 저 LG 노트북이에요. 그래서 LG 이 카메라, 이게 지금 전면 카메라인데 다른 카메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 바꾸기 블록을 맨 위에다 놓습니다. 어디로 급식을 배달할까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상인 1번 으로 급식을 배달합니다. 자 인식하죠? 그리고 4학년 1반까지 이렇게 쭉 갑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라고 해서 나오죠. 자, 이제 안 되는 경우 한번 볼게요. 안 되는 경우. 자, 지금처럼 카메라가 안 보이면 기본적으로는 여기 요 전면 카메라를 뭘 쓸지를 바꾸는 블록을 요 맨 위에다 넣어주면 되고요. 근데 그거 외에도 분명히 이쪽에서는 이렇게만 하면 원래는 카메라가 보여요. 이렇게 보여야 돼요. 그런데 자, 여기서는 잘 보이는데 모델 학습하기에서 자, 여기에 지금 데이터를 넣는데 여기를 촬영하려고 했더니 이 카메라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안 보이거나 아니면 카메라를 아예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자, 지금 엣지에서는 어디서 설정하냐면 그럴 때는 오른쪽 위에 점 3개를 보시고 지금 엣지 브라우저입니다. 엣지 브라우저에서 설정에 들어가시고 팀이 사이트 권한 여기에서 보면 지금 카메라 사용 허가됐죠? 그렇죠? 엔트리에서 카메라 사용 허가되고 카메라 사용 허가됐고 했는데 그리고 여기 밑에 카메라 여기 보시면 허용에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쓸 카메라는 여기 전면 카메라 요거 그리고 플레이 엔트리.org 여기서 카메라를 쓸 거야 라고 돼 있는데 이게 엉뚱한 카메라가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쿠키미 사이트 권한에 있네요. 여기 이제 전면 카메라 설정해주고 그리고 여기 차단에 혹시 이 엔트리 사이트가 여기 차단이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 있다 생각하고 휴지통 요 블록을 눌러서 클릭해서 지워주면 됩니다. 그럼 엣지만 있는 게 아니죠. 여기 다른 브라우저 뭐 볼까요? 요거 크롬입니다. 크롬에서는 설정 들어가셔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그러면 사이트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사이트 설정 여기 들어가시면 카메라 허용돼 있죠. 카메라 전면 카메라 쓰겠다고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허용되지 않음에 있으면 안 되고 카메라가 맞게 돼 있는지 또 브라우저 뭐 있죠? 웨일 한번 볼게요. 브라우저 웨일 웨일은 똑같이 여기 설정이 중간 정도에 있네요. 설정 들어가셔서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여기 사이트 설정, 여기 카메라, 여기는 엑스플릿 V캠으로 돼 있죠. 이런 경우에는 그 머신러닝 할 때 카메라가 보이잖아요. 이럴 때 여기 전면 카메라로 바꿔주고, 그리고 여기에 엔트리를 만약에 실행 중이라고 하면 카메라 사용 중이 허용됨 여기에 나타날 거예요. 요거 카메라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주로 개인정보에서 사이트 설정에 해당 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엣지로 실습했죠? 네. 사이트 설정 뭐 이런 부분에 있으니까 그걸로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력하기를 누르면 이 참 불편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인공지능 모델 학습한 내용들은 블록들이 항상 다 사라져 버려요. 적용하면 기존에 있던 게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비디오 화면 보이기, 그다음 아까 비디오 화면을 학습한 모델로 분류 시작하기, 비디오 화면 보이기, 학습한 모델로 분류 시작하기 2초 기다리고 아까 했던 그 블록들 참이 아니다 볼 때까지 4학년 일반 가져와서 대기, 그리고 목적지를 분류 결과로 분류하기. 이 블록들이 날아가지 않았는지 확인해 주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면 2인지도 꼭 확인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인공지능 학습 같은 경우에는 교사용 소스 코드에도 이런 블록들이 없어요.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크게 특이사항은 없었는데요. 이거 또 안 되는 경우 한번 볼게요. 어떤 경우냐면, 도저히 이렇게 그 카메라도 안 되고, 뭐 인터넷 환경도 안 좋아서 도저히 실습 자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성이 마이크도 안 되고 하는 경우가 뭐 그런 노트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 대체 프로그램인데 인공지능 대체 코드 타이핑이라고 하는 요 파일을 열면 그러면 사실은 여기에 비디오 블록이 필요가 없는데 아무튼 소스 코드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관련 블록을 다 빼버리고 묻고 대답하기 여기 자료에 물음표 되어 있는 묻고 대답하기라는 블록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어디로 급식을 배달할까요? 팝업이 나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4학년 일반, 일반, 뭐지 이렇게 두고 카메라 활성화해서 똑같이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여기다 4학년 일반이라고 썼죠? 다시 제가 여기다 4학년 일반이라고 썼죠? 여기서 4학년 1반으로 급식을 배달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똑같이 작동을 합니다. 아까 인공지능 블록을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 로봇에 뭐 글씨를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선택 2와 선택 3은 내용이 동일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1반, 2반, 3반을 어린 왕자 좁은 빨강머리엔 혹은 교무실, 컴퓨터실, 학생회 휴게실로 텍스트만 바뀐 것뿐이고요. 정리 다 끝나고 나면 학생들이 이 동글을 빼놓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글 꼭 챙기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지금 스쿨 혁명으로 교실의 기능들을 바꿔보는 걸로 했다면 사후 활동은 집에서 하는 활동은 스마트 홈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뭐 조명 제어, 스마트 선풍기, 애완견 도우미 이런 것들인데 어떤 거냐면 일반적인 조명 제어는 말로 뭐 조명 켜줘, 조명 꺼줘는 지금도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그 모션 제어, 손을 오른쪽 위에 터치하면 불이 켜지고 왼쪽을 터치하면 불이 꺼지고 뭐 이런 식으로 스마트 선풍기는 자리를 비우면 사람이 없으면 자동으로 선풍기가 멈추는 그리고 애완견 도우미는 우리 요즘 그 노인과 통화해주는 그 콜 서비스가 있어요. 네이버에서 만든 그런 것과 비슷하게
그 애완견과 같이 놀아주고 재워주고 하는 애완견 도우미 있다는 컨셉으로 만들어 본 거거든요. 이것도 집에서 해볼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 창의 프로젝트 1, 2, 3차시 콘텐츠 가이드는 마치고요. 가이드는 마치고 이제 이후에 그냥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혹은 창의 프로젝트 4차시 마지막 응용 활동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설명 다시 한번 잠깐 드릴게요. 노트북이 없을 때 대체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컨트롤러는, 우리 네오싱카는 사실은 엔트리가 없어도 스마트폰으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으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마저도 없으면 내장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태블릿을 활용한,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스마트폰이 이렇게 있고, 동글을 이번엔 OTG에 연결합니다. OTG에 보면 마이크로 오핀과 USB-C로 연결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가서 여기다가 네오봇을 검색을 하면, 한글로 네오봇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생긴 맨 위에 있는 네오봇 앱과 세 번째 있는 네오봇 북 앱이 있습니다. 네오봇 북은 조립도예요. 먼저 네오봇 북을 볼까요? 네오봇 북에 보면 맨 밑에 보면 소프트웨어야 놀자라고 해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네이버 루키라는 모델을 만들 수 있게끔 돼 있고, 요게 이제 오프라인 콘텐츠에 쓸 수 있는 거죠. 요게 있고 나머지 사후활동 콘텐츠로 쓸 수 있는 게 있어서 이 조립도가 아주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워크북보다 요게 더 선명해서 보기 편할 수도 있어요. 이거 활용해 주시면 되고, 자, 지금은 네오봇, 이 네오봇을 설치를 합니다. 얘를 이제 실행하면 되는데, 최초 실행하고 나서 자동 실행 설정을, 팝업 뜨는 게 있으면 자동 실행 설정을 다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얘를 이렇게 꽂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우리 네오봇 앱이 실행이 됩니다. 얼핏 봐서는 우리 엔트리와 참 비슷하죠. 하드웨어 전용 명령어들만 쭉 남겨놔서 오히려 코딩하기는 더 간편합니다. 얘를, 자, 연결 과정 한번 볼게요. 전원을 켜면 노트북에서 그랬던 것처럼 얘도 똑같이 이렇게 파란색 LED가 켜지면서 페어링이 되고, 여기도 페어링이 됐다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센서 정보가 여기 위에 이렇게 나타나죠. 센서 값 변화되는 게 이렇게 보입니다. 얘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아까처럼 경기장을 하나 준비를 하고요. 오른쪽 위에 누르고 네오싱카 작품에 들어가면 차로 유지 보조,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이렇게 자동 차로 변경 등등의 내용들이 다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가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가 우리 그 창의 프로젝트에서 썼던 메인 활동이거든요. 얘를 한번 열어볼까요? 그러면 각각의 컬러에서 노랑에서는 100%, 파랑에서는 100%, 노랑에서는 30%, 빨강에서는 일시정지 하는 코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얘를 그냥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서 실행하기 버튼, 실행, 다시 한번, 초점이 안 맞네. 네, 실행을 누르면 이렇게 로봇이 갑니다. 일시정지, 느리게 가고요. 여기서는 이제 빨라지죠. 네,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해보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에서 이제 정지 눌러서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작품을 보시면 차로 유지 보조,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그리고 자동 차로 변경은 바로 쓸 수 있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서버 모터가 있어야 돼서 이건 우리 이 만든 로봇으로는 할 수 없고 다르게 좀 변형을 해야 되고요. 장애물 회피 주행도 마찬가지, 벽 탐지 주행도 마찬가지, 골목길도 마찬가지, 평행 주차도 마찬가지. 이거는 기본 모델로 할 수 없고, 기본 모델로 할 수 있는 게 1번, 2번, 3번, 그리고 8번까지는 기본 모델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 8번 정도만 해보셔도 충분히 재밌게 활용하실 수 있고요. 요런 맵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그 속도를 변경해 가면서 하는 걸로 요 활동을 메인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 안 되면. 그러면 이거 가지고 1시간은 충분히 재밌게 놀 수 있거든요.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얘 연결은 오히려 더 간단해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